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은 키보드를 많이 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드는 한 줄도 작성을 안 했죠. 한 줄도 작성을 안 했는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프로그램 기획서로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 기획서라는 거 다 들어보셨죠? 어떤 일의 초기 단계에서 그 일을 계획하는 걸 이제 기획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기획서를 우리는 오늘 프로그래밍에 적용을 해볼 겁니다. 밑에 좀 자극적인 문장을 적어놨는데 우리는 기획서만 만들고 코딩은 AI가 해주는 형태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우선은 프로그램 기획서를 작성합니다. 프로그램 기획서를 작성하고 그 기획서를 AI에게 넘겨준 다음에 이 기획서를 보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본 다음에 잘 동작하면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될 거고 잘 동작하지 않는다면 오류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AI에게 고쳐달라고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실행하는 걸 반복함으로써 디버깅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만들어 볼 프로그램은 디버깅 과정은 필요 없을 정도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라서 아마 이 부분은 진행을 안 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 이 방법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로젝트가 복잡해지더라도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우실 내용을 가지고는 간단한 프로그램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씩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기획서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기획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작성되어 있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자, 이 기획서에는 꼭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프로그램의 목적, 기능적 요구사항, 기술 스택 등의 정보, 이런 정보들을 작성을 해놓은 문서를 말하는 거고요. 기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AI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담아도 잘 만들어 주는데 이게 좀 설명드리기가 애매한 게 어디까지가 간단한 프로그램이고 어디부터 복잡한 프로그램인지의 경계가 모호하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 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스스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만들어 볼 프로그램입니다. 프롬프트 생성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긴 모양 보면 뭘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죠.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고요. 우리가 챗GPT나 대화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죠. 그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린 게 있을 거예요. 뭔지 기억하시죠? 예를 들어서 코딩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코딩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이 규칙에 따라서 어떤 정보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는 식으로 질문을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작성해야 될 내용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복사해서 붙여넣는 작업을 하게 되면 번거로우니까 그걸 그냥 한 번에 만들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차례대로 AI 룰스, 그 다음 기본 프롬프트, 추가 프롬프트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눌러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 프롬프트에서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추가 프롬프트의 내용을 작성하고 복사를 누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프롬프트를 한 번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공부할 때 사용하는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었죠.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아래에 작성된 규칙에 따라서 답변해달라는 내용이 여기 프롬프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작성한 프롬프트가 여기 제일 아래에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선택을 하고 추가적인 프롬프트를 작성을 한 다음에 복사를 해서 이걸 GPT에 바로 붙여넣게 되면 조금 편리하게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거라는지는 다 머릿속에 들어오셨죠? 그러면 강의를 이어서 해볼게요. 자, 우선은 오늘 만들어 볼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때 저장되어 있는 프롬프트를 선택해서 편리하게 전체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던 게 답변 규칙이었고요.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프롬프트고, 마지막에 우리가 직접 작성하는 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작성된 규칙에 따라서 아래의 질문에 답변해줘라는 이게 프롬프트가 되고 중간에 들어가겠죠. 위에 작성된 규칙은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질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해서 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앞서 보여드린 다이어그램에 따라서 코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딩이라고 얘기를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우리가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가 기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서는 프로그램의 목적, 그리고 사용 기술, 요구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GPT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획서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고 이걸 하는 목적이 일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내용들만 기획서에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내용이 여기 아래에 작성되어 있는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프로그램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개발에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구성 및 동작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프로그램의 목적은 앞서 제가 여기서 작성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작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AI를 통해서 코딩을 하게 될 거잖아요. AI가 우리가 질문한 걸 기반으로 답변을 줄 거예요. 그런데 AI 입장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이 질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올바른 답변을 줄 수가 있겠죠. 그걸 목적으로 프로그램의 목적을 기입을 해주는 겁니다. AI가 우리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직접 사고를 하고 답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사고의 테두리를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거는 콕 집어서 얘기하면 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AI가 저보다 똑똑합니다. 저보다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주제를 던져주면 이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을 혼자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정리해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때 AI가 혼자서 생각할 때 그 생각의 테두리를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정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개발에 사용되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은 정말 다양한 언어로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요. 어떤 언어로 만들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항상 답변을 하죠. 어떤 걸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진실이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을 때 어떤 언어를 선택하는지는 본인의 취향입니다. 대부분의 언어가 다들 같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AI에게 코딩을 부탁할 때는 내가 어떤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정보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걸 알려줘야지 앞에서 설명한 프로그램, 앞에서 요구하는 목적의 프로그램을 해당 언어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구성 및 동작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앞서 제일 처음에서 프로그램의 목적만 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세세하게 들어갔을 때 실제로 구현되기 원하는 기능들이 있을 거잖아요. 주제는 똑같더라도 세부적인 기능들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런 세세한 기능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그 설명에 따라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결과물을. 여기까지가 작성이 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작성을 한 거예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 크게 힘든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쭉쭉쭉 이어나가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문서를 작성을 해서 AI에게 전달을 하면 AI가 스스로 우리가 전달한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는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요. 코드를 작성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나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정보를 주잖아요. 정보를 주는데 그 준 정보를 가지고 AI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AI가 그 정보만 활용을 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ABC라는 요구사항을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 AI는 이 ABC라는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DEF까지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본인이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걸 빼는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딱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한 번 더 생각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AI 스스로라는 이 문구에다가 이렇게 빨간 줄을 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요구를 한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매번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기획서를 다 작성을 하고 나면 이걸 기반으로 코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방향성이 존재를 해요. 우리가 기획서를 만들 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텍스트 문서로 만든다면 그냥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PPT 같은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GPT 같은 경우는 PDF나 PPT 등의 문서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서 이걸 바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윈드서프나 커서 같은 경우는 이런 문서들을 바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하셔도 되는데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내용을 다 살펴보긴 할 거예요. GPT로 하는 거는 다들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죠? 근데 이렇게 마크다운 문서로 변환한다고 작성을 해놨는데, 마크다운이라는 거는 문서를 작성하는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별거 없어요. 코딩을 하시는 분들이 좀 주로 사용하는 문서 작성 양식 중에 하나라서 크게 어려울 건 없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실 건 아닙니다. GPT가 작성해 준 거 보고 배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기획서를 만든 걸 GPT에게 주고 이걸 마크다운 문서로 변환을 요청을 할 겁니다. 텍스트 파일이랑 똑같아서 이 파일은 윈드서프나 커서가 읽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 목적이, 우선 첫 번째는 GPT가 PPT나 PDF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바로 사용을 하는 거고, 윈드서프나 커서는 PDF나 PPT를 바로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서로 변환을 해준 다음에 코딩에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문서가 준비가 되었으면 AI에게 코딩을 부탁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기획서를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획서를 작성하는 걸 보여드리기도 그러니까 기획서를 작성을 해왔습니다. 기획서를 작성해왔고 프로그램 이름을 AI 프롬프트 메이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첫 번째 슬라이드에 이렇게 프로그램 이름을 작성을 해줬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 내용이 들어가는 건데, 우선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프로그램의 목적이 AI 룰스와 프롬프트를 조합해서 클립보드에 저장을 하고 그걸 사용함으로써 반복되는 작업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이 아까 보신 그 프로그램을 잘 표현하는 것 같죠? 그리고 개발에 사용되는 기술에다가 파이썬 최신 버전이라고 적고 GUI는 티킨터 패키지로 만들 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구성인데요. 여기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지금은 정말 간단한 GUI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PPT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GUI 형태 각각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하나씩 보면은 눌렀을 때 목록이 나오는 걸 콤보 박스라고 하죠. 그 콤보 박스 두 개를 이렇게 나열을 하고 그 아래에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줍니다. 마지막에 버튼이 있는 거죠. 각각이 의미하는 요소의 이름을 이렇게 적고 역할을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명이 조금 길어지는 내용들을 옆으로 이렇게 따로 빼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읽어볼게요, 내용을. 우선 기본 AI 룰스와 프롬프트는 각각 스크립트가 있는 경로의 아래에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파일로 해놓습니다. 여기 .md라고 적힌 게 마크다운 문서의 확장자거든요. 그래서 마크다운 문서 또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되어 있다라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콤보박스에 표시되는 이름이 되겠죠. 이 이름은 확장자를 제외한 파일의 이름으로 할 거라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까 만들어진 프로그램 콤보박스에 목록이 나왔는데 제가 이걸 잠깐 보여드리면 파일을 준비를 해왔어요. 프롬프트랑 룰스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의 이름이 목록에 뜨는 거고 여기 내부에 적혀 있는 이 내용이 프롬프트의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동작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 이 정도면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의 동작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줬어요. 이때는 그냥 참고하라고 이렇게 GUI 구성을 옆에다가 붙여놨는데 공간이 부족하다면 이거는 지워도 될 겁니다. 여기에 작성이 되어 있는 게 프로그램의 동작 흐름인데요.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이 프로그램을 어떤 순서로 사용을 할지에 대한 내용이 작성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을 연 다음에 가장 위에 있는 콤보 박스에서 AI 룰스를 선택을 하겠죠. 그 다음 프롬프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고 복사 버튼을 누르는 걸로 동작이 끝나는 거겠죠. 복사 버튼을 눌렀을 때 복사되는 최종 프롬프트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설명을 하는 거고, 이걸 클립보드에 저장을 해달라고 내용을 작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롬프트들 사이에는 2개의 계획 문자를 추가해달라는 내용까지 넣었어요. 자, 여기까지 작성하면 우리가 구현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다 포함이 되었죠. 여기서 더 추가될 내용이 없는 거 다들 공감하시죠? 자, 이제 기획서가 준비가 된 거고요. 두 번째 절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닫고 GPT를 먼저 해볼게요. GPT에서 저 기획서를 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무료 버전에서도 파일을 첨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거를 이렇게 끌어서 파일을 첨부를 하고요. 제가 작성한 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거 한번 우선 시켜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은 문서를 분석을 했고 프로그램의 이름도 이렇게 잘 얘기를 하죠. 그리고 주요 기능과 뭐 파일 저장 구조 이런 거를 다 한번 브리핑을 합니다. 보시면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잘 분석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코딩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내용이 복잡한 건 아니기 때문에 코드도 간단하고요. 이 코드를 우리가 복사를 해서 파이썬 파일에다가 붙여놓고 실행을 하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자, 복사를 해서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복사를 한 다음에 자, 이걸 닫아놓고 윈드서프에서 프로젝트를 열고요. 자, 테스트 1.py라는 이름으로 파이썬 파일을 만들고 자, 인터프리터를 설정을 해준 다음에 붙여넣겠습니다. 우선 오류가 없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파이썬으로 코딩을 시키면 오류가 거의 없을 겁니다. 오토하키 코딩을 할 때 오류가 안 생기면 이상할 정도로 계속 생겼었죠. 그런데 오토하키가 자료도 적고 학습할 내용도 많지 않고 틀린 내용이 인터넷에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그런 거고요. 많이 사용되는 다른 언어들은 웬만하면 오류가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 패키지를 안 써도 되는데 우선은 썼으니까 이걸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저 패키지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설치를 하라고 하죠. 이거를 우선 시킨 대로 해보겠습니다.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아나콘다로 가상환경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여기에서 콘다 명령을 쓰실 때 설정을 해주는 게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게 맞는데 어떻게 꼬였는지 동작을 안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파이썬 패키지, 파이썬 익스텐션 설정을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서 세팅을 들어가 보시면 여기 콘다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콘다 패스에다가 아나콘다가 설치된 경로에 있는 이 스크립트 폴더 아래에 콘다.exe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윈드서프 터미널에서
콘다 명령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이게 설정이 어렵다면 카페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여기서는 사용이 되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환경인 엘더리킴 환경을 액티베이트를 하고 여기서 이 패키지를 설치를 우선 하겠습니다. 자, 이걸 설치를 하고 이 패키지가 콘다에 없네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화면에 이렇게 뜨면 여기에 문구가 있는데 이건가? 하여튼 이렇게 뜨면은 설치가 안 된 거거든요. 다른 경로를 알아봐라 라는 말을 적어 놓은 건데, 이렇게 하면은 pip 명령어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이 환경에 설치가 되는 거라서 가상 환경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고, 설치가 됐으니까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은 화면이 조금 허접하네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화면이랑은 조금 다른데, 여기서 누르면 이렇게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죠. 폴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파일과 이 프로그램과 폴더를 비교해보면 되니까, 자, 우선 룰스에 파일 이름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답변 예시, 그 다음 복사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일 이름으로 목록을 만들었죠. 프로그래밍 공부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복사를 누르면 이렇게 프롬프트가 복사되었다고 뜨죠. 이걸 여기에 그냥 바로 붙여 넣어 볼게요. 붙여 넣으면은 내용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이 프롬프트와 룰스, 이 룰스는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놓은 거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좀 적용을 해서 올려놓은 거니까 이 파일이 없으신 분들은 카페 가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죠. 이걸 활용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추가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적겠습니다. 파이썬 티킨터 패키지에 대해서 알려줘. 자, 이렇게 추가 프롬프트를 적고 복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GPT로 가서 새 채팅을 열어서 여기에다가 그냥 붙여 넣으면 우리가 공부할 때 사용하는 프롬프트가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유용하겠죠? 이걸 일일이 복사해서 붙여넣고 또 복사해서 붙여넣고 필요한 거 또 적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선택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 좀 적고 이렇게 해서 복사를 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 넣으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변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GPT로 만드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이제는 윈드서프로 만드는 걸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끄고요. 제가 윈드서프에서는 PPT 파일을 읽어올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여기서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골뱅이를 누르고 파일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직접 명령을 해보시면은 아실 테니까 이건 저는 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PPT 파일을 분석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 코드를 실행시켜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굳이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GPT에서 문서를 변환을 하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새 채팅을 여시고 이 기획서를 다시 여기에 넣은 다음에 다시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저장해 달라고 하지 말고 작성해 달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기획서가 PPT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마크다운 문서로 작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여기서 그냥 잠깐 설명을 드리면 GPT에 나오는 이 문서 포맷도 마크다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바로 복사를 하면은 마크다운 문서로 바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서 작성이 다 됐으니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우선 프로그램 이름이랑 프로그램 목적, 개발에 사용되는 기술, 프로그램 구성, 데이터 저장 경로, 동작 흐름까지 이렇게 잘 나왔죠.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게 문서다 보니까 텍스트 문서다 보니까 GUI 형태를 옮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GUI 형태를 옮기려면 이제 별도의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릴 거고, 우선은 이 마크다운 문서를 복사를 해서 윈드서프에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새 파일을 하나 만들고 기획서.md라고 이렇게 파일을 만듭니다. .md가 마크다운 문서의 확장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붙여 넣으면 이런 식으로 알록달록하게 잘 들어갈 겁니다. 이걸 저장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일을 시킬 건데 똑같습니다.
아까 GPT에서 했던 거랑 똑같고요. 파일만 바뀌는 거예요. 이 파일은 이렇게 한 다음에 테스트 2점 파일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이 기획서의 내용을 파악을 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주게 되고요. 여기서 아까 언급됐던 에이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하나의 일을 시켰죠. 하나의 일을 시켰는데 얘가 지금 보기에도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기획서를 분석하는 일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일은 그 분석한 기획서를 바탕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고 파일에 저장을 하는 일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일을 하나를 시켰는데 얘가 두 가지 일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대화형 AI 서비스의 루틴은, 처리 방법은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하나의 질문에 두 개의 응답을 한 거고요. 여기 필요한 패키지도 설치를 하죠. 이것까지 하면 세 개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숙제를 줬어요. 어떤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그 절차들을 하나하나씩 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게 에이전트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걸 에이전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GPT를 쓸 때랑 윈드서프를 쓸 때랑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GPT는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답변을 하는데 그것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동작하는 흐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생성형 AI는 하나의 인풋에 하나의 아웃풋입니다. 그게 일자로 그냥 배관을 통과하듯이 쭉 이렇게 통과해서 결과가 뿅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에이전트는 그 배관이 여러 개이고 배관을 순차적으로 통과해서 결과를 도출해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선은 아까 이거는 그 설치한 패키지니까, 맞죠? 똑같은 패키지죠? 설치한 패키지니까 리젝을 하겠습니다. 리젝을 하고 keep all을 하면은 이제 코드가 작성이 됐어요. 그런데 뭐 생각보다 꽤 기네요. 이거는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얘가 또 했습니다. 앞서 제가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린 게, 자, 여기 AI가 스스로라는 말을 강조를 했었죠. 여기서 지금 나온 결과물이 AI가 스스로 우리가 전달한 정보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생각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우리는 미리 보기에 대한 내용은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서를 보니까 AI가 이걸 보니까 미리 보기 기능도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추가를 해서 우리한테 던져준 겁니다. 자, 우선은 동작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고르고 추가 프롬프트 이렇게 하고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 아래에 표시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프롬프트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클립보드 복사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 박스는 또 안 띄우네요. 얘는 복사가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다시 GPT로 가서 한번 붙여 넣어서 일을 시켜 볼게요. 여기에 붙여 넣기 하면, 자, 학습 지침이랑 프롬프트랑 우리가 작성한 추가 프롬프트까지 이렇게 잘 복사가 되어 있죠. 여기에 아까처럼 뭐 티킨터 패키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티킨터 패키지를 여기 위에 작성된 가이드에 따라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답변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어요. 끝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은 키보드를 많이 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드는 한 줄도 작성을 안 했죠. 한 줄도 작성을 안 했는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AI에게 잘 만들게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최대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한 번에 잘 만들게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만드셔야지 오늘 만든 이 프로그램 정도의 결과물은 얻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기획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 내가 만들 프로그램은 이것보다 좀 더 복잡해요. 당연히 복잡하겠죠.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오늘 만든 프로그램보다 복잡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획서를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내용입니다.